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초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이어집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호남의 표심인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은 다음 달 4일과 5일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를 거쳐 다음 달 25일과 26일 열리는 이른바 호남 대전은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몰려있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호남 표심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남은 호남 경선의 변수. 우선 초반 경선 판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표심과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1차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가 호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초반 흐름에 따라 호남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대세 굳히기와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 정세균 후보 등의 반전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 또 무응답한 호남 응답자가 2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지 고심하는 의견 유보층이 여전하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하는 호남 민심이 어떤 후보에게 쏠릴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표를 몰아줘서 최대한 표 결집 효과를 극대화해서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호남 유권자들이 고심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외에도 후보나 캠프의 실언 등도 정치적 발언에 민감한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리는 호남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후보들의 호남 표심 공략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이로 인한 관광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두 지역 간 바닷길을 뚫는 해저터널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998년 두 지역을 다리로 연결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다가 2000년대 들어 해저터널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 심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해저터널의 총 사업비는 약 6,800억 원. 전체 7.3km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km가 바닷속 터널 형태로 건설됩니다. 육상 이동거리는 10분의 1로 짧아지고 이동 시간도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영호남의 물류 및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공동생활권의 확대로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여수공항, 여수 엑스포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져 남해안권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제는 30만 관광객을 대비할 것이나 30만에 버금가는 이러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관광의 인프라 구축이나 또 관광을 맞이할 수 있는 시민의 마음 자세도 좀 더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쯤 착공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해저터널 준공으로 전남과 경남 간 인구 이동이 연간 7천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바닷길과 함께 개막될 남해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신안 추포도와 비금도를 잇는 10.41km의 연도교 건설 계획이 정부의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연도교가 건설되면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남권 해양 관광 사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배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 시간이 6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암태도의 선석과 단골을 연결하는 국도 개선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째 보관해온 고형 연료가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를 폐기할 상황에 놓인 건데요. 새로운 연료를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만큼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보관 중인 고형 연료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양이 2만 1,000톤에 달하지만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환경공단의 최근 품질 검사 결과 고형 연료에 포함된 수분과 납성분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 기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한 검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관돼 있는 일부분에서 지금 기준치보다 이제 초과되는 연료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의 향후에 이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폐기 등의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요. 나주시가 고형 연료에 대한 최종 폐기 처분을 결정할 경우 적지 않은 처리 비용은 물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고형 연료 수급이 바로 이뤄질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년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고형 연료 생산업체 역시 멈춰 있어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 등에 상당한 희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험 가동을 마치고 재가동을 준비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형연료 생산 과정 등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동구보건소 등은 위험도 평가와 함께 접촉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를 분류하고 병원 내 동일 집단격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1명이 확진됐고 의료진과 환자 등 29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환자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이 11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60%를 기록했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전까지 전 도민의 70%, 다음 달 말까지는 80% 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의 낙지공원 야영장 이용료 감면 정책에 따라 지난달에만 야영장 이용객의 절반이 이용료를 감면받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활동 유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군은 이용료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이 적자로 운영을 중단한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을 전면 개보수해 4차 산업혁명 진로직업 플랫폼인 꿈키움마루로 이름을 바꿔 정식 개관했습니다. 꿈키움마루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시설을 구축해 섬진강 생태계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를 통해 생태계도 직접 조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한평군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가를 즐기려는 캠핑족들의 수요에 발맞춰 온라인 등으로 주문이 가능한 캠핑 꾸러미 한평톡톡을 출시했습니다. 한평톡톡은 한평 관광 프로젝트 연계 상품으로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문화관광상품 간 결합을 통해 한평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게 지내는 저소득층 아동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광주 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태블릿 PC는 광주 서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임금협상 잠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8.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2021년 단체 교섭 조인식을 열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제13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 격려금 200%에 580만 원 지급 등의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내일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과 서훈 신청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서훈자 발굴과 이들 후손의 명예 선양 등을 추진한다면서 3.1운동 관련 미서훈자 발굴과 서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1894년 동학혁명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2천여 명이 항일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오늘과 내일 광주에 머물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원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양동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지역 청년들과의 정책 토크 콘서트 등을 갖는 등 1박 2일 동안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률,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정부 최저임금 9,160원보다 3.8%가 많고 지난해보다 3%가 인상된 9,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원 결혼 대체 인력 등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급경사지가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파악한 급경사지가 모두 1,563곳으로 이 가운데 붕괴 위험 지역은 353곳, 인명피해 우려 지역도 35곳에 이른다며 집중호우 시 붕괴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비와 시, 군비, 그리고 도비 등의 예산을 세워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최대 환경 전시회인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 기상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기아차 등 100개 업체가 참여해 230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참여 기업은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등 미래 환경 신기술을 소개하고 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 ESG 설명회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도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아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해안 지역부터 시작이 돼서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인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다소 낮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 33도로 덥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진과 장흥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치더라도 다음 주까지 가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